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 제주 해군 기지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5분에서 자정 사이 평양 일대에서 발사됐는데 2발 각각 40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일본도 북한 미사일이 최고 고도 약 100km로 350에서 400km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미사일 세부 재원과 추가 활동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LA급 핵추진 잠수함인 아나폴리스함이 어제 제주 해군 기지에 입항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LA급 잠수함은 배수량이 6,000톤 내외인 강력한 잠수함으로 수적으로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주축입니다. 해군은 아나폴리스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교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나폴리스함 입항에 앞서 지난 18일엔 세계에서 가장 큰 전략 핵 잠수함 중 하나인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해 사흘간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원자력 잠수함들의 이 같은 한국 기항은 한미 워싱턴 선언으로 전략 자산의 지속적인 전개를 약속한 데 따른 겁니다. 군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전승절로 크게 기념하는 6.25 정전 기념일 70주년이 모레로 다가오면서 대규모 열병식 준비와 함께 내부 결속을 위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이태원 12구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2월 탄핵 소추됐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해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거리두기가 풀린 뒤 첫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서 159명이 숨진 참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발생 1시간 넘게 지나서야 사고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국회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이 장관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반년 가까운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뒤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 이 장관이 파면될 만큼 중대하게 헌법을 어겼는지가 쟁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참사라며 미리 준비를 안 했다고 장관을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을 범한 적이 없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장관이 85분 동안 운전기사만 기다렸다며 행안부 장관이 예상 밖의 재난을 대비하라는 게 재난안전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6차례 재판 기일마다 헌법재판소를 찾아온 유족들은 마지막 변론 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유가족 20여 명은 결정을 하루 앞둔 어제 직접 쓴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상민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파면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안 될 경우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하기로 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가 일기장에 모든 게 버겁고 숨이 막혔다며 힘들었던 심정을 토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오늘부터 사건 합동조사에 나섭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의 일기장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과 학생의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버거웠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족의 동의를 얻어 일기장을 공개한 서울교사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교권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교실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학생 인권 조례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은 과감하게 이제 걷어내야 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선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그간 학생들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돼 왔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낸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정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사 사망 사건의 본질은 교권의 보호인데 엉뚱한 조례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주 갑질 의혹 학부모와 동료 교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고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전북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읍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호남에 1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오전까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충청은 오늘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충북도청과 충북경찰청 등 10여 개가 넘는 기관이 동시에 대상이 됐는데 검찰의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해당 기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에 들이닥칩니다. 출동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 보고했다며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곳입니다. 참사 당일 교통통제를 해달라는 구체적인 신고를 받았는데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히는 게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입니다. 아직 집행 중이어서 끝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관할 파출소인 오송파출소에는 10명 가까운 수사관을 투입했고 충북경찰청에는 간이 조사 공간을 만들어 사고 뒤 허위로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경찰청 112 상황실부터 오송파출소까지 제때 알맞은 지령이 내려졌는지 초기 대응은 적절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미호강 범람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과 관련해 부실공사 의혹을 받는 행복청과 위험 통보를 3차례나 받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충북도청. 소관 업무 아니라며 관계기관의 위험 통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은 청주시와 초기 구조 대응이 신속하고 적절했는지를 따질 충북소방본부까지 모두 10여 개 기관에서 동시에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보다 발빠른 검찰의 강제 수사에 기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뭐 지원해줄 게 있는지 확인하고 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와 있는데 저희 영장 집행하는데 있으면 안 된다고 나가라 그래. 이와 관련해 경찰수사본부는 앞으로 검찰과 수사 방향 등을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밤사이 경기 파주의 필름 공장에서 불이 나 관할 소방서 소방역이 진화해 총동원됐습니다. 수원에서는 흉기 위협으로 행인이 다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김민창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건물 내부에선 붉은 불길이 계속 새어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은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댑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필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때 불길이 번지면서 관할 소방서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김해시 인근입니다. 1차선에 멈춰선 화물차 아래에 불길이 보이고
사람들이 소화기로 진화에 나섭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인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남성이 흉기에 손을 다쳤고 50대 남성은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가운데 경찰은 4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는 묻지마 난동이 벌어진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이 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했지만 용의자나 범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친 사람도 없어 오인 신고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